그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위해 준비된 상견례 자리,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오갔지만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과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반짝이는 흰 접시와 물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접시마다 정성껏 올려진 음식들은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어쩐지 제 눈에는 그저 장식품처럼만 보였습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일제히 긴장된 미소가 번져 있었고 마치 누가 먼저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지 서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저는 끝까지 당당하고 의젓한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일렁였지요. 아들이 곁에 앉아 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식사 자리예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엄마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상견례 자리가 제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을 운명의 순간이 될 줄은요. 내 곁에 앉아있던 그 예비 며느리가 사실은 내가 평생 그리워하며 찾아 헤맸던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반전과 가슴을 저미는 감동이 함께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분명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저뿐 아니라 양가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배경을 소개하고 덕담을 나누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가려 했지요. 제 아들은 자랑스럽게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이 윤서예요. 윤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한순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낯설고도 동시에 너무도 익숙한 이름. 그 이름은 제가 20살 시절 가난과 두려움 속에서 끝내 지켜내지 못했던 제 첫 아이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탁자 위에 가벼운 소리가 났고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손이 미끄러졌네. 하지만 제 안은 이미 소용돌이였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같은 이름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짓는 순간 저는 또다시 말을 잃었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깊게 잡히는 작은 주름, 잇몸이 살짝 드러나는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기억 속에서 늘 그리워했던 그 아이의 눈빛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을 하나 집어 그 아이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별뜻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좋아하니? 그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아기에게 젖을 뗀 후 처음으로 먹여주었던 음식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 일부러 장난을 치고 있는 걸까요? 식사는 이어졌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메아리처럼만 느껴졌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20살 시절, 저는 너무 어렸고 너무 가난했습니다. 부모의 반대, 세상의 시선, 그 모든 것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병원에서 눈물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 울음 섞인 아기 목소리, 그리고 등에 남아있던 따뜻한 체온. 그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이 눈앞에 윤서라는 이름과 하나로 겹쳐지면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어린 시절 이야기는 잘 못 들어봤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니? 그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입양됐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어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양. 그 한마디는 제게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열쇠와 같았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대화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물어보시면 윤서 씨 부담스러워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괜히 호기심이 앞섰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틀림없어. 이 아이는 내 딸일 거야. 내가 세상에 두고 온 그 아이. 상견례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들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멍한 풍경으로만 비쳤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윤서가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호칭이 제 심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너무나 아픈 칼날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이 제 눈물과 섞여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윤서의 얼굴과 어릴 적 잃어버린 제 아이의 모습이 하나로 겹쳐 떠올랐습니다. 마치 운명이 제게 다시 물어오는 듯 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지만 제 마음은 전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반짝이는 접시들과 형식적인 웃음, 그리고 윤서라는 이름. 모든 것이 흐릿한 안개처럼 제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상견례가 잘 끝났다고, 앞으로의 앞날이 밝다고 말하며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웃음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혹시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윤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을 때의 표정, 이름을 말하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무심코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 그건 제가 아기였던 딸을 품에 안고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세상에 같은 노래,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 아이가 맞아. 내 딸이야. 심장이 두근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눈을 감을 수 있었지만 꿈속에서도 윤서의 얼굴이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을 핑계로 곧장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자 손끝에서 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출생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 스스로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언제 출생이신가요? 병원은 어디였는지요? 저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살 무렵이었어요. 아마도 5월쯤이었을 겁니다. 남산 아래 작은 산부인과였고 아이 이름은 윤서였습니다. 직원은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을 찾았습니다. 제 심장은 모니터 불빛이 반짝일 때마다 덩달아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차가웠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미 폐업했고 남은 기록도 불완전합니다. 입양 관련 자료는 당시 보호기관을 통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치 눈앞에 큰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감사 인사를 건네고 나오면서도 허탈함에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햇살은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에 갇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분식집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장 힘든 순간 곁에 있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혹시 그때 기억나?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있겠니? 내가 울면서도 아기를 꼭 끌어안고 있던 모습, 그건 평생 잊히지가 않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습니다. 내가 아직 연락하는 간호사가 하나 있어. 그때 병원에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야. 내 얘기를 해주면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나는 간호사 미정을 만났습니다. 오래된 커피숍 구석진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은 나를 보자마자 눈가가 젖었습니다. 내 얼굴 아직도 기억나? 그때 마지막으로 아기에게 젖을 물리던 너의 모습이 선명해.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었지.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어. 지키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어.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병원이 문 닫기 전에 내가 챙겨둔 게 있어. 내 아이의 출생증명서 사본이야.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내 이름이 적혀 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는 아이가 태어난 시간, 체중, 키, 그리고 어머니란 칸에 또렷하게 적힌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나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혹시 입양은 어디로 되었는지 알아?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주로 연계하던 기관이 푸른새 보금자리라는 곳이었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기록은 어딘가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아이 손목에 채워주던 끈, 기억하지? 하늘색과 흰색이 교대로 엮인 끈. 혹시 그 아이가 아직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끈은 지금도 내 서랍 속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같은 빛깔의 끈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나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끈은 여전히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야. 그 이름은 방 안을 천천히 돌다 내 가슴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윤서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는 온종일 집안을 정리하고 반찬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손끝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이 열렸을 때 밝은 얼굴의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저녁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건 없니? 소중해서 버리지 못한 거, 그런 거 말이야.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 속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늘색과 흰색이 교차된 낡고 다른 손목끈. 내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아이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던 바로 그 끈이었습니다. 윤서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버리려고 해도 이상하게 안 버려져요. 양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제가 아기였을 때 이걸 차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손에 땀이 맺히고 눈가가 뜨겁게 젖어오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부엌 식탁에 홀로 앉아 두 개의 끈을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내가 간직해온 끈, 그리고 윤서가 보여준 끈. 두 개의 끈은 마치 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자매처럼 조용히 나란히 있었습니다. 나는 종이에 글자를 적었습니다. 푸른새 보금자리.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다짐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는다. 아들의 사랑과 아이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날 새벽 창밖에는 빗방울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바닥 위에 끈을 꼭 움켜쥐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고 내 딸을, 내 가족을 지켜내겠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손에서 보았던 그 끈, 그리고 제가 서랍 속에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똑같은 끈. 그 우연이 단순한 일치일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이나 말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같은 색실로 엮은 끈이 세상 어딘가 또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시 떠올려 보면 제가 직접 손으로 엮었던 그 촉감과 색감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끈이 맞다는 확신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하게 제 마음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푸른새 보금자리. 간호사 미정이 말해주었던 바로 그곳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지만 분명히 그 안에 제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바람숲 가족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복지기관 같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두려운 문턱이었습니다. 센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접수대에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고 서류를 정리하다가 제 모습을 보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손에 쥔 오래된 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이를 입양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미소가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긴 하지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신분 증명, 그리고 양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온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의연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록 보관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색 벽지, 오래된 나무 장식장, 구석구석 쌓여있는 서류함. 그 풍경 하나하나가 제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마치 세월 속에 봉인된 제 과거가 지금 이곳에서 열리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유난히 길게 흘렀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심장은 쉴 틈 없이 두근거렸고 손가락은 무릎 위를 계속 쓸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드디어 직원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제 앞에 앉아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세부 기록은 양부모 동의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입양 당시 아이에 대한 간단한 메모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유지 물품 하늘색 흰색 혼합 손목끈. 눈물이 한순간에 솟구쳤습니다. 그 끈, 바로 그 끈이었습니다. 윤서의 손에 있었던 그것. 내 서랍 속에 아직도 남아있던 그것.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꼭 움켜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묵혀두었던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삼켰습니다. 직원은 제 표정을 읽은 듯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양부모님과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당사자가 성인이 되었으니 직접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오늘은 더 힘들어 보이시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애써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내 손가락은 종이를 놓지 못한 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을 때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윤서의 양어머니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그 여성이 먼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센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의 사정을 듣고 고민 끝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을 이어가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만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마음이 여린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뿌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만남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아이의 삶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단지 조용히 곁에 서고 싶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부엌 식탁 위에 2개의 끈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내가 지켜온 끈, 그리고 윤서가 손에 들고 있던 끈. 2줄이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것처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겠다. 엄마로서 내 딸 앞에 당당히 서겠다. 다음 날 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양어머니와 아이가 준비가 되셨습니다. 내일 센터에서 간단한 만남을 갖는 게 어떨까요? 나는 전화를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봉인된 시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동시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아, 이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너는 나를 용서해 줄까? 센터에서 윤서와 만남을 준비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종일 마음이 들떠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모든 비밀이 곧 드러나려는 순간 그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은 당당하기보다 오히려 초라하고 두려워 보였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지금 저는 그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무거운 진실을 감춘 채 눈을 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괜히 마음을 달래려다 보니 손이 과해졌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다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째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순간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털어놓아야 할 이야기였으니까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아주 오래된 비밀이야.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듯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에겐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단다. 엄마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고 세상은 엄마에게 너무 가혹했어. 결국 그 아이를 지켜내지 못하고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며 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혹시 윤서? 그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모든 게 확실하다고 할 순 없지만 증거들이 너무 분명해. 그리고 이제 곧 확인하게 될 거야.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방안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한 사람이 내 누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은 찢겨나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지켜주지 못해서 너까지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든 거야. 아들은 잠시 제 품에 안긴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제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윤서랑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가족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벽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늘 마음을 괴롭혔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운명이 장난친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래,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거야. 하지만 무너지면 안 된다. 너도 윤서도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엄마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날 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불을 켜둔 채 식탁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두 개의 끈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서랍 속에 간직해온 끈, 그리고 윤서가 보여준 끈. 두 줄의 끈은 마치 오래전 헤어졌다가 다시 한자리에 모인 자매처럼 고요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고동칠 때마다 끈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저와 아이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두 아이 모두를 지켜야 한다. 엄마로서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다음 날 센터 회의실에서 만남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얀 벽, 긴 탁자, 차가운 공기.
나는 손끝이 떨려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양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나를 배려하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내게로 향했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 속에 담긴 울림은 제 가슴을 단번에 무너뜨렸습니다. 내 입술은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분위기를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인사만 나누시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을지 차근차근 상의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나의 어머니인가요?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엄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싶다. 회의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 역시 이 사실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라는 걸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곧장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다녀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서를 봤어. 바로 눈앞에서. 아들은 깊게 숨을 내쉬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요. 설령 힘들고 아파도 같이 가면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제 눈물은 참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잖아요. 그날 밤 창밖에는 달빛이 은은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야. 그리고 또 다른 이름도 불렀습니다. 민호야. 잃었던 것과 지켜온 것,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것. 모든 이름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숨지 않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윤서를 눈앞에서 마주한 날 이후 제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습니다. 짧은 인사와 몇 마디의 대화였을 뿐인데 그 순간이 내 가슴 깊은 곳을 파고들어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내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의 눈빛 또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지켜보면서 마치 제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두려움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센터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양어머니와 윤서가 또 한 번의 만남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온종일 손끝이 떨려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대화, 사소한 질문 하나조차 제겐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윤서야, 미안하다. 윤서야,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니?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 하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려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 저는 센터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은 편안한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숨기려 애쓰며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윤서 씨, 지난번에 이야기 나눈 이후로 내내 내 생각만 했어. 혹시 괜찮다면 오늘은 조금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윤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 뿌리가 어디인지. 그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시간이 열리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모아쥐고 천천히 과거를 꺼냈습니다. 20살 무렵 나는 너무 어렸고 세상을 견딜 힘이 없었어. 내 아버지는 이미 내 곁에 없었고 친정에 반대는 거셌지. 나는 너를 품에 안고도 끝내 지켜내지 못했어.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는 내 울음을 뒤로 한 채 눈물을 삼키며 도장을 찍었단다. 윤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나는 차마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나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언제 어디서든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렀어. 윤서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너무 미안하다. 윤서는 침묵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늘 궁금했어요. 왜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을까? 양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제 마음속 빈자리는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 말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이렇게라도 내 앞에 와주어서. 내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서. 윤서는 잠시 내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다시 빛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고 두 남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양어머니는 조용히 우리 대화를 지켜보다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윤서가 혼란스럽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 주세요.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서의 마음이 우선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따스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설렘과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와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듯 요동쳤습니다. 문득 떠오른 것은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사실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의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제 다짐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 식탁 위에는 여전히 두 개의 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켜온 끈, 또 하나는 윤서가 손에 들고 있던 끈. 두 줄의 끈은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 결국 다시 만난 운명의 표식 같았습니다. 나는 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내 삶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짐은 제 가슴에 불처럼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파도가 결코 작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윤서를 두 번째로 만난 날 이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듯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떠오른 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호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두 아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할수록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녁 식탁,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윤서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마 눈에는 그분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순간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레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참 따뜻한 아이 같더라. 겉으로는 씩씩해 보여도 속은 많이 여린 것 같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끌렸는지도 모르죠.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민호는 제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조용히 들어와 앉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윤서 씨가 제 누나일지도 모른다는 거.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침묵을 이어가다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보여주신 그 끈, 그리고 윤서 씨가 가진 끈을 봤을 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민호는 눈을 감은 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사실 전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제 마음은 여전히 윤서 씨를 향해 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닌 가족의 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엄마가 곁에서 지켜줄게. 그러니까 혼자 아파하지 말고 뭐든 말해주렴. 며칠 뒤 윤서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실 저도 조금은 눈치챘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실 때마다 그냥 보통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눈빛 같지 않았거든요. 어쩐지 더 깊고 복잡한 눈빛이었어요.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정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윤서 씨, 아니, 누나일지도 모르는 당신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나라니요? 저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윤서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다만 여러 정황이 겹치고 있어서 엄마가 지금 확인 중이란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믿고 살아온 제 삶은 뭐가 되는 거죠? 저는 제 뿌리를 찾고 싶어서 여기에 왔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민호 씨와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는 손을 움켜쥔 채 고개를 돌렸고 저는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집을 나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도 무겁게 울렸습니다. 민호는 문을 바라보다가 결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저는 정말 윤서를 사랑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민호야, 너 잘못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저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은 거야.
하지만 제 눈물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우리 세 사람 앞에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끝없는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불러온 이름, 다시 만난 얼굴, 그리고 흔들리는 두 아이의 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대신 아프더라도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윤서가 집을 나가던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숨조차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고 저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두 개의 끈이 놓여 있었고 그 끈은 마치 우리 가족의 비밀을 무겁게 짓누르는 증거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호 씨, 요즘 여자친구랑 사이가 이상하다면서요? 처음엔 단순한 뒷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고 곧 누군가가 윤서의 입양 이야기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입양됐다더라. 혹시 두 사람이 피부치라는 얘기도 있던데? 누구도 확실한 사실을 모른 채 떠드는 말이었지만 그 말들은 칼처럼 우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민호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나 더는 못 가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다 느껴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어깨를 붙잡으며 달랬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진실이 우리를 구원할지 아니면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윤서의 양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소문이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서를 계속 만나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저는 다급히 애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아이가 서로를 놓치지 않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양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상처받는다면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라. 흔들리지 마라. 아이들을 지켜라. 그리고 그 아래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밝힌다. 다음 날 저는 윤서와 아들을 불러 작은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 역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구나. 너희 둘에게 다 말해야겠다. 윤서야, 내가 내 딸이라는 걸 나는 거의 확신한다. 그 말에 윤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제 누나라는 게 정말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도 윤서도 누구도 잘못한 게 없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한 탓이야.
윤서는 눈을 가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어요. 양어머니 집에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고 여기에도 제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체 누구예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울음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만은 너의 편일 거야. 그 순간 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제 인생을 걸고 윤서를 사랑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잃으라는 거예요? 그의 절규가 카페 안 공기를 찢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도 가족도 다 소중한 거야. 우리가 이겨내야 해. 그래야 내가 무너지지 않아. 민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랑을 버리는 것도 누나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날 세 사람은 결국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이 소용돌이는 머지않아 우리 모두를 삼킬지도 모른다는 것을.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지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사실처럼 말했고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셋만의 일로 끝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양가 어른들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논하던 상견례의 반대편에서 이번에는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갈 때 저는 손바닥을 꽉 쥐었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다시 엮는 일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모임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나무 미닫이 문을 닫으면 바깥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곳. 처음 상견례를 치렀던 그날과 비슷한 접시와 물컵이 이번에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사람들 얼굴에 번지는 미소 대신 조심스런 눈빛과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양어머니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우리 쪽 고모와 이모, 몇몇 친척이 둘러앉았습니다. 민호는 제 곁에 앉아 있었고 윤서는 양어머니 옆에서 물잔을 잡은 손을 꼭 쥔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만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미리 준비해온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하늘색과 흰색이 교대로 엮인 끈이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끈을 탁자 중앙에 올려두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서류 봉투에서 복사본 한 장을 꺼내어 끈 옆에 조심스럽게 밀어 놓았습니다. 기록 한 줄이 우리 모두의 삶을 가르는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유지 물품 하늘색 흰색 혼합 손목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려고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을 바로 세우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이 아이를 제 앞에 다시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끈은 그날의 증거이고 오늘의 다리가 될 겁니다. 고모가 손등을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그럼 두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 이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누구 탓도 아니지. 그렇지만 앞으로의 길은 정해야 해. 친척들의 말은 차갑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윤서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윤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누구의 자리를 빼앗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뿌리를 알고 싶어서요. 양어머니가 부드럽게 윤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내하겠습니다. 다만 서두르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래 키워온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로서의 제 부족함을 엄마인 당신의 온기로 채워주셨군요. 민호가 그때까지 억누르던 숨을 터뜨리듯 말했습니다. 저도 말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윤서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면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누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했다가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조용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현명하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다 지나갈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결국 물어야 할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럼 혼사는? 방 안의 온기가 한 번 더 저미듯 식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또 하나의 끈을 꺼냈습니다. 윤서가 늘 지니고 다니던 닳고 다른 그 끈이었습니다. 저는 두 끈을 나란히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사는 여기서 멈춥니다. 대신 가족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손수건을 건넸고 윤서는 그것을 꼭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시선을 탁자 끝에 둔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누나를 지키는 동생으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은 떠밀려 나온 위로가 아니라 스스로 세운 다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봉투 속에서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상담원이 남겨준 안내문, 추후 절차에 대한 간단한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사자 동의 확인 가족 상담 관계 전환을 위한 지원. 나는 그 문장을 모두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언만 하고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엮겠습니다. 상처의 모양을 억지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대신 상처의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그제야 고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할 일은 길을 내주는 거지 아이들 등을 떠미는 게 아니니까.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혼자 짊어지지 마. 다 같이 나누자. 그 손의 체온이 손등을 통해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히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다시 숨을 쉬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오래간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윤서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두 끈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끈 제가 다시 매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에는 허락을 구하는 예의와 새로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습니다. 윤서는 다른 끈을 조심스레 손목에 감고 매듭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색과 흰색이 그녀의 맥박 위에서 천천히 쉬었습니다. 저는 제 끈을 들어 올려 반대 손목에 감았습니다. 같은 빛이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조용한 숨소리들만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물잔을 비웠습니다. 더는 큰 소리로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백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말보다 깊은 동의가 그 침묵 안에 깃들어 있었으니 말입니다. 모임을 마무리하며 저는 모두를 향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도록 말의 칼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부터 설명 대신 함께를 선택하겠습니다. 문장을 끝내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은 편안했습니다. 길어야 할 밤이 드디어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저녁 노을이 지붕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해냈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지. 윤서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어머니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손목에 끈이 스치듯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바다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래 떨어져 있던 두 섬이 아주 조심스럽게 다리를 놓는 소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사를 멈추고 가족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아주 작은 글씨로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하자. 한정식 방에서의 만남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막히게 눌러오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 위로 드러났고 양가 어른들과 친척들 앞에서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말했으니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도 마음은 쉽사리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상처는 곧바로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떠도는 소문, 그리고 무엇보다 두 아이의 흔들리는 마음. 그것들은 여전히 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예전보다 훨씬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도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방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 식탁 앞에 앉아도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요즘 제 자신이 낯설어요. 윤서 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요동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부정해야 하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아직 그렇지 못해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만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민호야, 당장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돼. 사람의 감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너 스스로 답을 찾게 될 거야. 엄마는 내가 흔들리더라도 곁에서 지켜볼 거야. 민호는 눈을 감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엄마, 혹시 윤서 씨가 저를 미워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는 널 미워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미 동생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존재니까. 윤서 역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 양어머니와 함께 센터를 찾으며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즘 제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어머니의 딸로 살아온 제 삶이 있는데 또 친어머니라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서 저를 끌어안아 주시니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통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를 달래주었습니다. 윤서야,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란다. 양어머니와 나, 우리는 둘 다 내 엄마야. 사랑이 둘로 나뉘는 게 아니라
2배로 커지는 거야. 그러니 혼란스러워도 괜찮아. 천천히 내 자리를 찾아가면 돼. 윤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이웃들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윤서가 우연히 함께 있는 모습이라도 보이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시선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그냥 두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세상은 제 기도를 쉽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양어머니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아이들을 사람들 시선에서 좀 멀리 떨어뜨려 두는 게 어떨까요? 윤서가 상처받지 않도록, 민호도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의 마음이 먼저예요.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건 우리가 나눠 가져야지 아이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양어머니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엄마였지만 이제는 한 아이를 지키겠다는 같은 다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자꾸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 책임감과 두려움, 그리고 벅찬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내 방 안으로 들어와 2개의 끈을 비추었습니다. 그 끈은 여전히 식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마치 제게 조용히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다음 날 저는 민호와 윤서를 불러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덜한 한적한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고 윤서는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잖아. 넘어지더라도 엄마가 붙잡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무엇보다 소중한 남매니까. 민호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윤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버틸 수 있다는 걸. 공원에서 두 아이와 함께 손을 맞잡았던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다짐 하나가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여전히 무겁고 윤서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명 이전보다 단단해진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윤서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양어머니와 함께가 아니라 혼자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두 손을 모아 쥐고 서 있는 모습은 어린아이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을 열자 윤서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윤서야, 와줘서 고맙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늘 그렇듯 2개의 끈이 놓여 있었고 윤서는 그 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를 찾고 싶어요. 양어머니 곁에서도 어머니 곁에서도 누구의 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두 자리를 다 품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그게 정답이야. 너는 둘 다의 딸이고 둘 다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세상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어. 윤서의 눈가가 붉어지며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세상이 다시 빛을 찾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윤서와 마주 앉은 민호의 표정은 잠시 복잡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 씨 아니 누나. 전 아직 많이 흔들려요. 하지만 노력해 보려고요. 누나를 동생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함께 가려고요.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씨. 아니 동생아.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웃음 속에는 아픔도 후회도 그러나 희망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조금씩 우리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히 있었지만 점점 잦아들었고 결국에는 새로운 일상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눈빛 속에서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양어머니와 저는 자주 연락하며 아이들의 상황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대화가 어느새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아이를 둘로 나누지 말자. 둘이 아닌 셋이 함께 키워가자. 어느 날 윤서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부를 수 있을까요? 엄마라고. 그 순간 제 가슴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불러다오. 너의 목소리로 다시 듣게 될 줄 몰랐구나. 윤서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는 제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한 마법 같았습니다. 20살 봄 병원 복도에서 끊어진 줄 알았던 이름이 이제 다시 제 품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두 개의 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여전히 윤서의 손목에 감긴 끈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제가 늘 품에 간직한 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끈을 바라보다가 마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었구나. 긴 세월을 돌아 결국 다시 만났구나.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와 두 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때로 상상도 못할 반전으로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끝내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 서로를 지켜내려는 다짐이 있다면 그 반전조차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윤서야, 민호야 고맙다. 내 곁에 다시 와줘서,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처도 소문도 세상의 시선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